여러분, 브룩스 이노베이션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지역 가전 매장 브랜드입니다. 크게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품질 좋고 정직한 제품으로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 브룩스라는 브랜드가 한국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제품의 핵심이었던 한국 부품 단가가 치솟아 문을 닫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선택이 이 모든 흐름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작고 낡은 지역 브랜드는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요. 요즘 브룩스, 왜 이렇게 괜찮아졌지? 예전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사고 싶어졌어. 과연 브룩스는 어떻게 다시 희망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작지만 자부심 있는 가전 브랜드 브룩스 이노베이션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세우신 이 회사를 제가 이어받았고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믿음직한 전자제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대형 체인점이나 글로벌 브랜드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우리 제품은 내구성과 성능으로 입소문을 탔고 동네 사람들은 고장이 적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우리 제품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브룩스는 정직한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를 보자는 철학을 고수해 왔습니다. 디자인은 간결하고 기능은 꼭 필요한 것만 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제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기업 하이젠 솔루션과의 협업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소형 가전용 고성능 모터 기술에서 놀라운 정밀도를 보여주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과 손잡는다면 우리 브랜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하이젠의 핵심 부품을 도입해 드라이어, 공기청정기, 블렌더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도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 상승했고 불량률은 급감했으며 고객센터의 전화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 미국 정부는 해외산 기술 제품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특정 국가의 수입 부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이젠 부품의 가격은 순식간에 2배 가까이 뛰었고 이 변화는 저희 같은 중소 브랜드에게는 곧바로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고객들이 떠날 것이고 이익을 줄이자니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영진과의 회의는 연일 계속되었고 급기야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부품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더 저렴한 부품을 찾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아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품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이젠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테스트하며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에는 지금이 너무 위태롭다. 그렇게 우리는 하이젠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부품 가격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생산 단가는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 출시한 제품들은 처음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팀이 강조한 가격 대비 성능, 깔끔한 디자인, 합리적인 소비라는 키워드가 소비자들에게 꽤 잘 먹혔죠. 매출도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제품의 소음과 진동이었습니다. 예전 브룩스 같지 않다는 리뷰가 쏟아졌고 고장이 반복된다는 소비자 항의가 늘기 시작했죠. 처음엔 예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평균이 되었습니다. 제 발등을 제대로 찍은 건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새로 출시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던 중 제품 내부에서 전류가 역류의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강타한 건 공포와 후회였습니다. 내 가족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제품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회의록, 품질관리 리포트, 하이젠과의 마지막 이메일이 뒤섞인 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지우. 하이젠 솔루션의 엔지니어이자 제게 늘 브랜드란 신뢰를 파는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 관세가 터진 직후 지우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에밀리,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땐 그 말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방향은 서울. 윤지우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비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는 거의 붕괴 직전이고 동생은 여전히 화상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브룩스를 비난하고 있었고 온라인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불량 영상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가장 큰 불량품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윤지우와 다시 연락이 닿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주저하고 있던 시간보다 그가 저에게 대답을 보내온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이젠 본사를 찾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건물, 더 체계적으로 정비된 공장, 그리고 여전히 묵묵히 제품을 조립하는 기술자들. 그들이 쓰고 있는 장비며 공정 라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풍경인데 어쩐지 뭉클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당신께서 만들던 첫 모델, 그 원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준을 아직도 우리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던 지난날의 결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제조 협력 업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외부에 알려진 적 없는 소규모 부품 공장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은 마치 예술가의 손 같았습니다. 땀이 배어있는 손끝에서 정교하게 조립되는 부품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쪽 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한 기술이 정직한 관계를 만든다. 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장을 누가 썼는지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리를 숙이고 깊이, 아주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다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전 조건 그대로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손길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이나 단가, 효율 같은 숫자가 아닌 사람과 신뢰를 중심에 두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의 며칠간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장장, 엔지니어, QC 매니저, 그리고 하이젠의 신입 직원들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요. 제가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뭔가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랜드의 신뢰요.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전원을 켜는 그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던 브랜드의 본질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룩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이 결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숫자와 속도에 중독된 CEO가 아닌 사람과 약속을 기억하는 기업가로서 브룩스를 살려내겠다고요. 드디어 하이젠 솔루션과의 기술 제휴가 재개되었고 협력사는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부품을 공급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라인업을 기획하며 기존에 쌓였던 제품, 불만과 기술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개선책을 세워 나갔습니다. 브룩스 이노베이션스는 다시 호흡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기존 제품 라인을 정리하고 새롭게 재편된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다시 모였고 지우와 하이젠 팀도 주기적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며 긴밀한 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고 새로운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브룩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와 결함이 인터넷에 수많은 리뷰와 기사로 남아있었고 심지어 유튜브에는 브룩스 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협력사를 바꾸고 품질을 개선했다 해도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저희의 변화 자체를 또 다른 마케팅으로 받아들였고 겉만 바꾼 리뉴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다시 큰 문턱 앞에 선 것처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해도 예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어느 날 브룩스의 신형 공기청정기를 시범 설치한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자 대기실 한쪽에 설치된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공기 흐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슈 대응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 대응팀의 일부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응대했고 그 상황이 그대로 병원 직원의 SNS에 업로드되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브룩스는 역시 달라지지 않았군요. 리브랜딩? 그냥 포장지를 바꾼 수준. 한국이든 어디든 이미 신뢰는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자정이 넘도록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바꾸고 개선해도 한 번 잃은 신뢰는 이렇게나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때 지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저 내일 샌프란시스코 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우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작은 한국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진심이면 충분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심 없이 회복은 불가능하죠. 그 말은 곧 우리 브랜드가 걸어야 할 길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우리는 소비자의 기억까지 회복해야 했고 신뢰는 시간이 아닌 행동의 반복으로만 되살아난다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기존 리브랜딩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슬로건과 메시지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도, 영상도, 리뷰어도 없이 제가 직접 소비자들 앞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설명회, 오픈 포럼, 체험 행사, 그리고 제품 결함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자리까지. 저는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한 리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브룩스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느껴진다. 진심 같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체험 행사 후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브룩스를 다시 써볼 생각은 없었지만 에밀리라는 여자의 말은 기억에 남는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하는 일, 그것에 대한 믿음은 모두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경쟁사와 비교할 때 뛰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통해 어떤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지입니다. 브룩스가 지닌 진짜 가치는 그 속에 깃든 신뢰와 함께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순간 비로소 저는 이 회사를 진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룩스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었을 때 저는 마케팅 광고에서 최고의 기술이나 가격 대비 성능을 강조하는 대신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후관리 서비스를 하며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고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룩스가 다시 예전처럼 되길 바랐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을 것 같아요. 에밀리,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려 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그 사람에게 닿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룩스의 신뢰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게 맞았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브룩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접수받는 창구가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를 매주 직접 CEO, 보고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했죠. 또한 신뢰 회복 캠페인을 론칭했습니다. 오래된 고객부터 최근 구매자까지 브룩스 제품을 사용했던 모든 소비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문제된 제품에 대한 전면 무상 교환 및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단기적 손실은 컸지만
이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브룩스가 진심으로 책임을 지려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고객 응대 매뉴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절차 중심 응대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고객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이 일에는 한국 파트너 하이젠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CS가 아닌 소비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우선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해 주었고,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 판매보다 관계를 우선하게 되었죠. 이런 노력을 선행한 다음 점차적으로 신제품을 발표하며 시장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룩스는 단순한 가전, 브랜드를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제품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함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뢰를 쌓아 나간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바로 한국과의 재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을 추구했던 관계가 이제는 사람과 신뢰를 중시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이젠과의 협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진심을 버렸던 걸까?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브룩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후 제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언제나 효율을 중시했습니다. 수익률,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 이익률 곡선. 늘 숫자 속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고, 그것이 경영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이치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품을 만들기 전 그 제품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온기를 더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설계할 때는 먼지 많은 오후에도 아기가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능을 조율하고, 헤어드라이어를 만들 때는 누군가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조정합니다. 이제 기술은 목적이 아닌 사람을 위한 수단이라는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뭉클하게 만든 순간은 리뉴얼된 브룩스 드라이어를 받은 제 동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아.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 말 한마디는 1000번의 사과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제품에 고유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넣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함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브룩스. 이 문장은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다짐이며 약속입니다. 브룩스는 이제 단순한 지역 브랜드를 넘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젠 솔루션과 손잡고 서울과 산호세에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매일같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지 기술만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를 공유하는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탄생한 첫 번째 제품, 브룩스 시그니처 에디션은 기술과 진심을 결합한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능적 완성도를 넘어서 감성적 신뢰까지 설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은 한국 소비자들이 브룩스라는 이름을 자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SNS에 이렇게 남긴 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미국 브랜드지만 이건 왠지 정이 느껴진다. 사람 냄새 나는 기술이랄까.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수많은 회의와 밤샘 고민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브랜드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제 브룩스는 더 이상 저 혼자 꾸려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저와 하이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성장이나 수익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 신뢰가 흐르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저렴한 경쟁자, 더 화려한 마케팅, 더 빠른 변화의 물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지나왔고 그 끝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팝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브룩스의 선택은 결국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 효율이 아닌 약속,
기술이 아닌 신뢰. 그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브룩스의 선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진심, 속도보다 신뢰를 택한 한 기업의 용기 있는 여정.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